권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우리나라에서 성지 순례 여행의 전문가이신 김일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대표님은 GEO 코리아의 대표로서 그동안 90여 회에 걸쳐서 성지 순례 여행을 안내하셨습니다. 김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김 대표님은 벌써 1975년부터 성지 순례 여행 안내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벌써 40년 이상 성지 순례 안내를 하시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40년 넘도록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내를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듣자면 끝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나 다 들을 수는 없고 그저 평소에 저도 관심 있고 한 몇 개 사항에 대해서 김 대표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물어보십시오. 우선 우리나라에서 성지 순례 여행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지 순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 성지 순례란 성경에 나오는 지명 또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포로 생활을 했던 이라크, 이란을 포함을 하는 이러한 그 지역도 성지순례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여행을 하셨던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를 정통적인 성지순례의 범주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개신교들에게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영국, 독일, 체코 그리고 스위스 이 지역까지를 포함을 시키는 그런 그 넓은 의미의 성지순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이기도 네. 하고 구약에 이제 역사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이 네. 지역을 예. 성지순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요새는 이제 시리아에 내전 있고 레바논도 이제 정정이 불어나고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네. 결국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네. 이제 요 정도로 줄어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집트도 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이집트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 시내산 있는 쪽, 그러니까 네.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면은 예. 피라미드나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도 네.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야 예. 되는데, 그렇죠. 예. 결국 그 시내산 밑에 그 소수 부족 중에 테러분자들에 의한 사고가 그렇군요. 한 번 있었어요, 몇 년 예. 전에.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네. 시내산 쪽 가는 거를 예. 조금 이제 꺼리고 있는 그런 그렇구만요. 형편이 네. 예. 되죠. 예.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 그 성지를 찾아다니시고 하는데 특히 그 이스라엘 지역을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고도 일반인들조차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관해서 어느 지역을 반드시 가봐야 된다든가 또 이스라엘 그 특정한 지역을 갔을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스라엘의 그 면적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의 네. 그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런 그 면적 정도 될까 이제 그런데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는 게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스키를 탈 수 있는 헬몬산이 있는가 하면은 예. 그야말로 그 열대에 속하는 그런 광야 지역도 예. 있고 해서 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흔히 얘기하기를 작지만 큰 나라 예.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서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특이한 그 특징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예.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단면도를 보면은 사해 지역이 그 해발로 400m가 돼요. 굉장히 밑으로 있는 네. 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그 밑으로 그 푹 꺼진 지역이 여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 갖고 이집트, 아프리카의 케냐 지역까지 홍해를 지나서 그렇게 이제 파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물보다는
증발되는 물이 많기 때문에 네. 사해가 이제 점점 그 적어진다고 하고 사해 염분이 네. 30%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죠. 예. 그런데 이 지역이 그 옛날부터 네. 피부 미용에 좋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예. 클레오파트라까지 이 사해 지역에 와가지고서 재력 목욕을 했다 예.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네. 뭐 피부병이나 뭐 이제 이런 면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예. 특이한 그런 그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예.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부분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 기적이라든지 그 사역이라든지 한 장소마다는 사실은 네. 그 기념 교회가 이제 세워져 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념 교회를 이제 찾아서 예. 그 순례하는 것도 굉장히 예. 그 의미가 예.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갈릴리 북부는 산지로 뭐 폭포도 예. 있고 뭐 숲도 있고 네. 굉장히 그 남부하고는 다른 예. 그런 그 지역이라 꼭 그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근데 그 물론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다 가보고 싶지만은 사실 뭐 시간상으로는 게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려면 대강 며칠이면은 주요한 곳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서울에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비행기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3번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그 스케줄에 맞추다 보면은 보통 네. 이제 짧게는 9일, 예. 그러니까 서울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9일, 예. 아니면은 이제 11일 예. 이렇게 이제 예.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9일보다는 11일이 네.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이상 90회 이상 그렇게 성지 순례단을 안내하면서 어떤 뭐 보람이랄까요? 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처음 그 성지순례를 할 때는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 뭐 옛날 얘기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듣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빠져든다 그럴까. 예. 또 내 자신의 그 신앙심이 조금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네. 거가 예.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지순례를 100회를 완성을 하고 싶다 네. 하는 거가 이제 목표였었는데 예. 이제 이 사태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네. 이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문제지 이제 코로나도 언젠가는 다 종식될 테니까 100회 이상 채우시죠. 저도 그때 좀 꼭 좀 쫓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스라엘에 물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랍인들도 상당히 많이 같이 생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 민족 간에 공통점도 있을 거고 좀 차이 나는 점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느끼는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잠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다윗이 돌팔매로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 민족하고 블레셋인들은 아주 숙적이다, 숙적 사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랍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 그 근원을 아직까지 잘 그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하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뭐 키프로스 섬 뭐 이런 데서 그 에게해 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들에서 뭐 왔다는 이런 또 설도 있고 뭐 그렇네요. 좌우간 유대인의 숙적은 블레셋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로마 군이 이 유대 지방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점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 굉장히 그 격렬하게 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66년에 AD 66년에 일어난 유대 전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이제 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그 로마 군인들이 전부 파괴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다 추방을 하고 이 땅은 이제 너희들 땅이 아니고 너희들의 숙적인 블레셋인의 땅이다. 그래서 이제 필리스티나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요새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2000년 동안은 세계 각지를 떠돌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오기 시작을 하면서 현지에 살던 그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하고 뭐라 그럴까 분쟁이 생기는데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현지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의 갈등 관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쪽은 뭐 유대인이고 이쪽은 뭐 팔레스타인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인종적으로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이게 뭐 그 어떤 면에서는 지역적인 갈등하고 뭐 그거보다는 물론 좀 심하지만은 그런 거에 저기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 외모로 봐서는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아랍인들하고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 맞고 하고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었냐면 아랍인의 비행기가 이스라엘 영공을 통과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또 마찬가지로 아랍 영공을 못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에 그 조약을 맺었다고 UAE 비행기가 처음으로 도착. 이제 그 새로운 그런 그 시대가 열리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3자인 저희로서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나 함께 다 평화스럽게 그렇게 공존해서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동안 뭐 40년 이상 이렇게 성지순례 여행을 안내하시면서 뭐 에피소드가 많을 거예요. 뭐 또 인솔하시는 분들 중에 또 엉뚱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좀 재밌는 거 한마디 해주시죠. 에피소드 가운데서요. 지나면은 재미있지만은 이게 현지에서는 당할 때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취항하기 전에는 유럽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요. 그렇죠. 환승하고. 비행기는 갈아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면 뭐 화장실 가고 그런 경우. 그렇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방송실을 찾아가서 한국말로 방송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 허락해 주는 공항도 있어요. 또 뭐 그 택도 없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면 에피소드고. 중동 지역에 가면 이제 화장실에 그 변기하고 이제 세면대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변기하고 비슷하지만 변기가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변기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는 대부분이 이게 비대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데 고급 호텔에 가면 갈수록 칸막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라는 거를 모를 경우가 있던 거죠. 한 번은 이제 어떤 그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께서 부르시더라고. 고생한다고. 그럼 이제 과일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과일을 가서 꺼내 오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우물물에다가 동동 과일 주듯이 그렇죠. 동동 뛰었는데 그게 바로 비대였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게 비대라는 거. 그럴 수 있죠. 그 참 곤란하더라고요.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오늘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생소한 그 문화권에 가가지고 처음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못 가지만은 또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성지 순례 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나 또 요르단 이런 데 방문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사전에 좀 준비해 가야 될 것 그런 거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지역적으로 햇볕이 무척 강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라든지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가야 되고 선크림 같은 거가 이제 필수적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유대 율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강하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면은
이방인의 음식을 안 먹어요. 이걸 안 먹다 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 식당에 가서 예. 한국 음식들을 꺼내는 수가 이제 가끔 있어요. 예. 뭐 김을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그 깡통에 들어있는 김치를 가져간다든지 한 데가 있는데 뭐 고추장 뭐 이런 예. 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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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져가면은 이제 우리가 손님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아, 예. 못하지만 우리가 끝나고 나간 다음에는 네. 그거를 전부 다 폐기해 아, 버리는 네. 이방인의 음식이 담았던 아,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토요일이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이제 네. 토요일을 안식으로 예, 일로 이제 네. 삼고 네.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고급 호텔에 가더라도 예.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반드시 거기다가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어요. 아, 그 무슨 뜻입니까? 샤밧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식일이라고 네, 하는데 네. 안식일날 쓰는 엘리베이터. 아, 뭐 그렇다고 어떤 차이가 평일날 있습니까? 이제 안 네. 쓰는 건 아닌데 네. 이거는 이제 층층마다 다 서요. 아, 그러니까 20층 호텔이면은 네. 이 층층마다 다 서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또 아 그렇게 하고. 왜 그러죠? 스위치를 누르는 게 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일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타면은 예. 복창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샤밧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으면 일반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 일반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예. 샤밧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 거예요. 그렇게 돼요. 아, 이거 참. 그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골수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아,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저기 예루살렘 아, 그 예루살렘의 시내에 있죠. 시내, 네. 시내에 있는데 예. 안식일날 이제 거기를 가면 돌멩이를 맞아요. 아, 그렇구만요.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타고 예. 거기를 지나간다면은 예. 우리는 이 길을 하는 거니까 예, 네. 저놈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다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는 예. 경우도 예. 가끔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텔아비브에 한번 갔더니 그날이 그 유대인들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시내가 조용하더라고요. 이 도로에 자동차가 안 다니고 그 어떤 차는 그러니까 도로가 텅텅 비었으니까 어떤 차는 뭐 과속으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랍인이 몰고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뭐라 그럴까 유대교의 그 네. 골수 신자들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네. 사람도 있는데 네. 대부분 예.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유대인들이 네. 많이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제 이 이집트와 시리아 측에서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했죠. 그 기습 공격을 한 날이 그 유대인들의 그 욤키프루. 욤키프루 예,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예. 유대인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금식하면서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작은 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전체가 금식하면서 싸웠으니까. 예, 그렇죠. 자,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젊은 군인들과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 그래요? 네. 국경을 이제 지키는 네. 군인들이 네. 대부분 그 여군들이 많아요. 아, 국경을 여군들이 지키는다는 뭐 많다는 게 여군만 그게- 지키는 예,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 군인의 예. 반은 절반은 그렇죠, 여자다 여자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여군들 하면은 무슨 뭐 의장되거나 아니면 뭐 저기 뭐 행정일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주로 어떤 그리고 그 이제 전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구만요. 전투병과에 예, 해서 예. 네. 그래갖고 뭐 그 휴게실에 올 때도 이게 총 메고 오고. 네. 근데 그게 다 싫다는 장전도 있다고. 예,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총기 사고가 안 나는 거 네. 신기한데 또 하나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도 네. 군대를 가야 되나 봐요. 아, 그래요? 예. 그전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우리 그 목사님 네. 딸 예. 아니요 아들이 군대를 예. 간다 그러면 이해가 하지만 그 딸이 군대를 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그 절친한 그 여행사 하시는 분 예. 그 교민회장도 하고 네. 그러는데 그분 딸도 군대 갔다 왔어요.
아마 그분들이 그러면 뭐 영주권이나 이런 뭐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게 그런 아니겠습니까요? 관계가 있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여행객들이라면 장기 체류자면 글쎄 뭐 잘 그런 걸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한국인인데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불평 안 합니까? 그러면 재밌다는데요. 재밌다. 마치 그 보이스카우트 캠프 가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만요. 대표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또 저희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